상담이나 그 공동체나 그리고 또 자립이나 또 봉사활동을 하다가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또 뭐 종교생활도 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야 되면서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약이 끝나고 안 낫는 만성화된 당사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다행히 운이 좋게 상담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물을 잡으면서 약도 많이 바꿨어요. 리튬 중독이 돼가지고 막 저기 오한이 오고 막 진짜 죽을 뻔하다가 리튬도 끊고 또 뭐 다른 약을 쓰고 뭐 리스페리도 뭐 환청이도 있었고 리스페리도 쓰고 데파코트나 뭐 카마제핀 다른 약물로 대체를 해서 이제 뭐 세로키나 다른 걸로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약을 많이 바꾸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맞춰놔서 증상이 가라앉았을 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과거에 대한 원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게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현재가 없어요.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은 과거를 살거나 미래를 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이 두렵고 재발을 할까봐 또 병원에 실려가서 눕힐까봐 두렵고 공부에 쩔어가지고 아 이렇게 살고면 나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저 병원에 들어가면요 10년, 20년, 30년씩 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시대 때는 90년도 때는 병원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의사한테 입원했을 때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입원한 거예요. 지금 3개월 했죠. 근데 6개월에서 하는데 연장을 해가지고 몇 년씩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근데 그때는 뭐 10년, 20년 내 옆에서 딱 보니까 몇 년 있었어요? 13년 있었어요. 몇 년 있었어요? 20년. 나 이제 못 나오는 거, 나 이제 여기서 살다가 죽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되고 다 요양원 가는데 시골에 요양원 가가지고 평생 살다가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포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지막 병원 입원했을 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다가 내가 평생 병원에서 살다가 그냥 죽겠구나, 요양원 가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 병식이 생겼죠. 병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병이 있고 병을 회복하고 싶다. 그리고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첫 단추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받게 됐고 약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약물은 완화제로서 먹으면서 기타 등등등을 할 때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대 때를 이제 병원을 나와서 상담치료를 받다가 제가 했던 게 이제 여러분같이 이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에다가 직원이 됐는데 나중에 노래방에서 저는 다니는 때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 짐을 지는 시절이어서 부모님하고 갈등이 많다 보니까 24살에 부모님은 이민을 가셨고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가족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호자께서 계신데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95년도에 생겼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초기에 그 가족 교육을 받으시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소통 방법이라든지 공감하는 능력들을 키우고 저를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아 사랑한다, 널 믿는다. 옛날에는 막 잔소리 막 하시던 어머니, 아버지 막 혼내고 막 저기 뭐 바보 같은 새끼 뭐 쪼가야 막 이렇게 막 저를 무시하고 뭐 머리 쳐갖고 옛날에 좀 그러셨거든요. 화가 나십니다. 근데 좋으면 또 우리 대장했다가 제가 막 한 번은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막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뭐 아들아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믿기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이 느껴졌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마음을 조금씩 열면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상담 치료 받으면서 상담사한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제 상처를 다이하고 하니 마음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3년 동안 아주 그냥 상담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내 분노를 토하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여기 어느 순간에 돌멩이가 있었는데 분노가 터져나가면 여기 막 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돌이 쑥 내려가. 어느 순간에 3년 받으니까 쑥 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제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잠도 잘 오더라고요. 약은 그때 제가 약을 얼마 많이 먹었냐면요. 10년을 거의 20알 먹었고요. 20년 동안은 15알 이상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약으로는 어디 가서 안 집니다. 진짜 많이 먹었어요. 매일 하루 15알 이상을 20년을 먹었고요. 또 제가 지금 약 먹은 지가 27년이 됐는데, 29년이 됐는데, 최근 5년 사이에 5알 미만이 됐어요. 계속 많다가, 이렇게 줄인 게 이제 지금도 약을 잘 복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조금 더 줄여서 4알이 됐습니다. 이제 계속 줄여주시고 있는데,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20대 때 고생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30살이 됐을 때는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30살 이후로는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돼서 증상이 완화된 상태로 증상 없이 살고 있는데, 그 전에는 20살에서 30살 사이에 1년에 한 4번씩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발경보 체크를 하게 됐고, 그 재발경보 체크를 하면 소이고 질병이 이제 소라 그러면 이제 외압강 미리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나기 전에 재발경보를 체크하면 이제 발병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익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대 때 계속 이제 계절을 타거나 스트레스 상태, 어떨 때 재발을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취약한 점이 있거든요. 내가 내 감정을 내가 안아가지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데 그걸 참는 거예요. 억제를 하죠.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감정 이꼬르 물이에요. 감정이 물같이 흐르면 문제가 없는데, 이 감정을 내가 안 느끼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시를 하게 되면 이 감정은 굉장히 솔직한 거거든요. 감정은 몸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게 쌓이다가 위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신체가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이러죠. 그게 몸에 벌써 스트레스 상태가 된 거예요. 그 통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감정을 계속 억압하다 보면 몸이 아파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분의 문제라든지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 가면 조현이고 기분적인 문제로 가면 이제 조울이라고 진단명이 좀 다르고 약간 취약하거나 특성이 다르죠. 근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조현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어떻게 이거를 계속 피하다 보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죠. 그게 망상환청이에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면 뭐가 좋아요? 자기가 이 세상의 이 스트레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상환청이라는 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보호를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현실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도 저 사람 미쳤다, 정신질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생존하려고 그 무의식에서 환청망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환청이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고 명령하고, 옛날에 그 부정 감정에서 나에게 들렸던 사람의 소리라든지 어떤 느낌들이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더 고통스러워서 환청을 따라다가 저도 의도하고 나하고 죽을 뻔했어요. 소리 뛰어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뛰어들어도 부활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서 딱 뛰어들으려다가 그냥 사는 적도 있고,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사고 날 뻔도 여러 번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이제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근데 현실이 아니니까 그 세계를 차단하는 법을 배워야지만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죠. 저도 환청망상에 계속 따라다녔는데 그걸 잔정 증상을 끊어버리는데 심리치료와 그리고 현실에서 내가 여기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때 굳이 환청망상으로 안 가고 이 내 세상이 살만하면 환청망상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재밌고 할 일이 있고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저 세계에 가서 내가 거기 주인공만 들어도 해봤자 내 병만 키우고 고통스러울 거라. 여기 병원에 또 입원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로 계속 오게 되면서 만약에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해서 놔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집중하다 보면 이거가 약해지거든요. 그걸 이제 행동 치료로 말하면 내가 현실을 집중하면 저쪽에 그 무의식이 땡기는 생각으로 안 갈 수가 있어요. 그거가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거든요. 1차적으로는 양분이 70% 잡아주고 나머지 30%는 인지적인 부분이나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요거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물론 병을 빨리 초기에 예방하지 않아서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잔존 증상으로 환청망상에 따라다녀요. 제 내담자가 지금 주중에 한 10명 정도 되는데 조현으로 상담한 사람이 한 80% 이상 되거든요. 조울은 생각보다 예후가 좋아요. 근데 이제 조현인 분들이 이제 만성이 되신 분이 있고 초기에 잘 잡아서 깨끗하게 낫는 분이 있어요. 3분의 1은 깨끗하게 낫는데 3분의 1은 만성이 돼버리면 잔존 증상이 평생 따라다녀요. 그 유명한 그 존 내시 박사 아시죠? 그 의대 경제학사 받고 조현병 당사자였는데 뭐 얼마 전에 뭐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평생 소리가 3개가 따라다녔습니다. 영화상 뷰티풀 마인드 영화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시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환청이 3가지였대요. 그래서 환청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환청 체크를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10월 26일 날 제가 그 광주의 요한빌리지 가서 이제 환청망상 고생대 같은 데 가서 제가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이제 환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새로운 그 일본 베베레 집에서 나온 방식으로 환청 망상을 대처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당사자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가 또 3분의 1이 있는 거예요. 환청 망상도 있지만 그 사람 그거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터득해서 확인도 하고 환청에 이제 매몰되지 않고 그거와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찾을 수 있고, 아니 환청 망상이 없으면 일상에서 충실하게 생활 관리, 제일 기본적으로 수면, 식사, 운동 그 기본 관리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루틴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샤워를 하고 20분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저는 또 다시는 낮에 하는 일은 은행에서 제가 청렴 일을